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국의 도시 전설 유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민수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쳐 잠시 고향으로 돌아와 쉬기로 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은 이제 그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로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마을에 도착한 민수는 조용한 환경과 신선한 공기에 감회에 젖었다. 마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에는 없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마을 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치지도 않았다. 민수는 소문을 듣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영훈과 함께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민수와 영훈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긴 후 조심스레 폐가를 향했다. 폐가는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반쯤 무너져 내린 기와 지붕과 잔뜩 쌓인 먼지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폐가 주변을 살피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았고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집 안은 한층 더 을씨년스러웠다. 곳곳에는 낡은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쌓여 거의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 2층에 다다르자 갑자기 문 하나가 휙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둘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방 안은 더욱 어두웠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영훈이 녹음기를 켜두었고 민수는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방 안에는 구석에 웬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민수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쉽게 열리지가 않았다. 갑자기 창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자 창문이 열리며 커튼이 휘날렸다. 동시에 상자도 저절로 열리며 안에서 낡고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에는 흉측한 글씨로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저주받을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순간 민수는 섬뜩함을 느껴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영훈은 재빨리 녹음기를 챙겨 그곳을 떠나자고 말했다. 둘은 정신없이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영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훈은 전화에 받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이 든 민수는 영훈의 집을 방문했으나 영훈의 부모는 그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훈이 사라진 이후로 폐가 근처를 더욱 꺼리게 되었다. 민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서울로 돌아갔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영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영훈과의 마지막 녹음이 남겨진 테이프를 들었다. 테이프에서는 희미하게 인식할 수 없는 속삭임이 반복되었고 마지막에는 낯설면서도 절망적인 외침이 담겨 있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종종 행방불명 사건이나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폐가에 뭔가가 있다는 소문을 부풀려 이야기했고 그 집은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며 점차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민수는 종종 꿈속에서 그날의 폐허와 친구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밤잠을 설치게 하곤 하였다. 마을의 민수와 영훈에 관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새로운 공포썰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도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폐가에 관한 소문은 무수히 많았죠. 가장 널리 알려진 소문은 그 집에 살던 가족 전원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평범한 가족이었기에 이웃들 사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사연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저렴한 집값과 괴담을 믿지 않는 성격 덕분에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아이가 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결에 들은 소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 소리에 불안해진 부부는 집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뒤졌고 마침내 지하실에서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너무도 낡아서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엄청난 먼지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지하실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가족의 평범한 일상과 함께 점점 더 기괴하고 불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집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내 그들의 생활은 극도로 엉망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은 부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불길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홀로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턱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급하게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갔지만 그 후로도 그 소리와 끔찍한 기억은 그들을 밤마다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남게 되었죠.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다는 소문만 남긴 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장미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 마을은 이름 그대로 장미꽃이 가득 피어난 곳으로 유명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미마을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유는 그 마을에 얽힌 무서운 전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장미마을에는 장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귀신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유지 집안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격차로 인해 결혼을 반대받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마을 곳곳에 기이하게도 붉은 장미가 피어났다. 장미 여인은 죽은 후에도 그 마을을 떠나지 못했고 밤이면 그녀의 흐느낌이 장미가 가득한 길에서 들려왔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가족은 도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며 장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가족의 막내딸 수진이는 애초에 왠지 모르게 이 마을이 무섭다고 느꼈지만 그저 이사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사를 온 첫날 밤 수진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장미밭 사이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다. 수진은 겁에 질려 창문을 닫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 광경을 가족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장미밭을 홀로 걷다가 그 여인을 만나고 여인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지만 수진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꿈이었다. 며칠 후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다. 무심코 다른 길로 걷다가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곳은 바로 마을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는 언덕이었다. 호기심 어린 수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안쪽 비석 앞에 멈춰섰고 비석에는 낡고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비석에는 장미 여인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없으리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진은 그 비석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다. 수진은 그 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장미 여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이야기를 꺼리더니 결국 한 노파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장미 여인은 한을 풀지 못한 나머지 주기적으로 마을의 젊은 여인을 자신의 대체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점점 그녀가 그 대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족에게 마을을 떠나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단순히 악몽에 불과하다고 수진을 달랬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러 가족 모두와 함께 그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날 밤 장미밭은 다시 한번 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수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결심이 섰다. 그녀는 장미 여인의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그리고 마을을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여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결코 홀로 그녀를 찾아선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음 날 수진은 학교에 가는 척 집을 나섰고 곧장 장미밭으로 향했다. 여전히 오롯이 서 있는 장미 여인의 비석 앞에서 수진은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속삭였다.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가 알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 슬픔을 잊고 편히 쉬세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장미밭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수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장미 여인의 꿈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한은 마침내 풀렸던 것이다. 이후로 장미 마을에서는 다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로 남아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장미가 피는 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미 여인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그녀가 마침내 안식을 얻었기를 기도한다고 한다.